앞 시간에 이어서 found to water를 약간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fountain은 fountain처럼 샘 솟는 거, 그러니까 샘 솟는 물이니까 샘물이 되겠죠. 샘하면 우리가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얻어들이는 wel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well이 뭡니까? 우물. 우물이겠죠. 그래서 draw well, draw가 땡기는 거니까 draw well이라고 하는 게 표준인데, 그냥 well 하면 샘물도 되고 우물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TR을 붙이면 단어 끝에는 L이 두 마디죠. 중간에 하나니까 welter. welter 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이야, 복싱할 때 welter급. 그죠? 미들급 아래, 라이트급 아래, 그 웰터가 벤턴급 사이에 있죠. 웰터가 뭐냐? 웰터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왈로우처럼 허우적거리다 이런 건데, 이 fountain와 이게 허우적거리는 게 무슨 관계냐? fountain은 물론 예컨대 found에서 t가 살짝 없어지고 t 플러스 t가 d니까 found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유명한 파운데이션을 만든 사람, 창립자가 되죠. 그래서 the founder, 대문자로서 the founders of US, the United States 하면 미국의 창립자, 보통 뭐라 하죠? the founding, 더를 치고 founding fathers라는 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부들, 워싱턴 그 다음에 제퍼슨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죠. 이때 이것도 father가 아버지인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네. 아버지는 모든 조상으로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birds of a feather 많이 들어봤죠? flock together 할 때 이거는 gather가 모이는 건데 to가 붙으면서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EA는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adder가 돼서 특히 이렇게 모음 플러스 이렇게 끝에 운까지 똑같은 것을 갖다 여성운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여성이고 아버지가 남성인데 남여성을 해서 합쳐서 뭐라고 하죠? 흔히 젠더, 성을 젠더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시키는 성이다, 젠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져서 자손을 볼 때 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젠더. 이것은 섹스에 대해서 문법 시간에 남녀성 할 때 흔히 있어서 서양 말들은 원래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이게 다 갈라지죠. 프랑스에서는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이것만 남았는데, 영어는 이거마다 다 없었으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 뭐죠? 언어가 영어더라는 거죠. 골치 아픈 거 다 없앴으니까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하는 거니까, 그 뭉뚱그리는 것이 이 무한진동에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이게 배틀과 배터의 차이죠. 배틀은 전투, 배터는 주방에서 전투 요리, 요리 반죽, 계란 풀어 헤친 거, 그걸 갖다가 이제, 근데 이걸 둥을 따면 무진 수분이 되는데, 역시 여기도 수분이 있네. 수분이 워터니까, 무진장의 수분을 나타낸다. 무진장 수분, 더운 여름에도, 가뭄에도 계속 무진장 뿜어대는 것이 분수 아니겠어요? 무진수. 아까, 이거 물 되게 아까웠지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한 진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진동인데, 요거는 줄이니까, 여기 진동이 나서, 무는 물이고, 물이 진동하듯이 계속하는 걸, founder는. 그러면 이 founder가 이제, founding fathers에서 이 되는 건 아는데, 이 founder를 동사로 쓰면 되죠? 역시, founder도 중요한 뜻입니다. founder 비슷한 것이 flounder가 있는데, 요 차이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founder, flounder, 다 같이, 뭐죠? 이거나, 허우적거린 겁니다. 허우적거리는데, founder, flounder. flounder는 founder가 밑바닥은 bottom. 그러니까, sink to the bottom의 개념이고, foundation이 바닥이니까, 바닥으로 침몰하고 그런 걸로 하고, flounder는 아직 float 된 상태. float가 뭐죠? 떠 있는 겁니다. 떠 있으면서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flounder입니다. 그래서, Korea's floundering economy. After his inauguration. 그 사람 취임한 후에 한국 경제가
허우적거리더라. 뭐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또 나오고 그러는데 플라운더가 허우적거리다. 역시 물장구 치고 허우적거리는 걸 알습니다. 그 물장구는 뭐라 그러냐? 자, 물장구를 자, 이거 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때 오버, 참 이거부터 해요. 오버는 같은 종류, 한 가지 깃털이 한 가지다. 오리는 오리끼리, 미운 오리 새끼, 고니는 고니끼리 같이 논다 이런 얘기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노는 거, 그런 거를 birds of feather에서 flock together 이렇게 해서. 근데 역시 같은 조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이제 공중에 뜨죠. 근데 그 새들이 제일 또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웨더입니다. 웨더. 쭉 하고, 그냥 새들은 계절에 따라서 기저귀 우로에는 가을이 되면 촥 남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철새들이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때 도구가 된 날개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feather입니다. feather는 필터 역할을 같이 해줘야 돼요. 네, feather를 보게 되면 요렇게 기둥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새로 곁가지 부분, 마치 돛대가 있으면 곁에 또 가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는 뻥 뚫려 있죠. 가벼워져야 되니까 새가 뚫려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feather인데, feather.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하면 이동 중에 비를 맞았다 그러면 비 맞아 젖어서 사람이 옷 입고 있을 때 젖으면 꼼짝 못하고 주저앉거나 벗거나 그럴 건데, 이 새들이 날아다니다 옷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물을 갖다 떨궈트려야 됩니다. 그 물 떨궈트는 것이 바로 필터라는 거죠. 좀 물 관련했습니다. 필터. 그러니까 feather는 필터 작용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하는 자연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필터 걸러낸다는 거죠. 아우스터 옆에 하는데 그때 탈락 굴고 갈 때 이게 루스터, 라우스터, 아우스터 했죠. 뭔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독재자, 못된 군주를 추방하는 거로 하다 축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우스터 오더, 질서 있게 추방하는 거, 법에 따라서 추방하는 거, 아우스터 오더, 불필요한 존재를 추방해주는 그러한 질서, 순서, 명령이 필터더라. 그것이 feather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birds of feather 할 때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어요. 시커먼 애들이 있는데 순산에 갔다가 여기서 깨지고 당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새들은 끼리끼리 온다 라는 이 개념하고 역시 같이 통하더라.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uncharacteristic risk, whispers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U는 W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 UW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U나 W나 V나 같은 거예요. 다음에서 여기서 whisk 여기다 있으니까 whisker가 되는데, whiskers가 뭔지는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whiskers가 뭐죠? 고양이, 우리 인간 같으면 여기 구렛나룻이라고 해서 비어드에서 엽대기 센 난수염을 위스커스를 하는데, 동물들 모양에서는 위스커스가 뭐예요? 위스커스 고양이나 쥐를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딱 해서 이 부분에서 옆에 엽대기 나는 수염을 위스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텐터클스하고 어떤 필러, 뭔가를 걸러내는, 이거 여기 왔다가는 안 돼, 이거 좀 위험해. 걸러서 하고, 적을 탐지하거나 먹이를 먹에 대한 쉽게 해서 레이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스커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쥐나 고양이에서 이 위스커를 잘라내면 방향 감각을 잃고서 플라운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스커스인데, 근데 위스크 자체가 또 이렇게 쓰는 것이 이런 보케블러를 위해서 위스크 자체가 하나의 그 도구로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 먼지 턴 걸 더스터라고 그러죠? 더스트 이해부터 더스터. 위스크는 뭐겠어요? 위스크는 이렇게 feather, 새, 닭이나 이런 새들의 털로 해서 이렇게 먼지 터는 총체. 여기에 꼭 feather의 모양 같죠? 이렇게 해서 깃털도 꽂아갖고 척척척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가구한 털 때 위스크로 텁니다. 그러니까 털어내는 여과식, 위스크도 그렇고, 위스컬도 그렇고,
여과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필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필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지만, 이 쉘터. 쉘이 원래 저 껍데기, 조개라든가 조개 껍데기를 말합니다. 껍딱지, 단단하게. 안, 내부를 보호하는 거. 그래서 쉘터 하게 되면 뭐죠? 쉘터 하면, 우리 외래어도 많이 쓰죠. 어떻게, 집안에서 맨날 남편한테 뱉어. 구타당하는 여자가 도망가서 쉬는 곳을, 여성 쉘터라고 합니다. 쉘터. 그래서 역시 그것도 괴로움 따위를 걸러낸다 이런 거. 나쁜 것을 걸러내는 것이 TR이라는 것 같습니다. 워터가 걸러내는 건 다르죠. 우리가 더러울 때 그거 걸러내면 꼭 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워터에서 웨더란 것은 나쁜 거지만 이 나쁜 시련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더라. 그래서 같은 계통의 개념이라는 거죠. 걸러내는 악취를 걸러내는 것이 축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uncharacteristic에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유명한 characteristic 하면 긍정이고, un은 부정이 되겠죠. 여기 캐릭터란 말이 나왔죠, 캐릭터. 캐릭터가 뭔 뜻이에요? 캐릭터 액트 하면 배우면 발음은 같은데, 요때는 법칙에 의해서 오로 쓰는 거고,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격 배우, 저 사람은 마동석이 하면 두드러 패고 두드러 잡는 깡패 영화의 두목이야. 그래서 캐릭터가 딱 박혀있습니다. 그런 배우를 캐릭터 액터. 영국 같으면 유명한 로렌스 올리비에, 아주 유명한 그 옛날 배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또 요즘 누구죠? 한국에 가서 선전 많이 안 하네. 저기 그래서 무슨 시리즈로 이름도가 있죠. 탑건의 주인공. 이름 난 이름이지 않나? 탑건 탐 크루즈. 그런 애들이 캐릭터 액터입니다. 거기에 딱 맞나 이거죠. 탐 크루즈가 무슨 사근사근 연애 영화 나오면 아유 재미없어 안 볼래 그럴 겁니다. 아무리 잘생겨서. 그래서 그러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Chinese characters 하게 되면 유명한 한자입니다. 뜻글자로 나타나죠. 캐릭터가 문자인데 이걸 소리 위주로 하면 이걸 레터로 바뀌는데 레터가 이 T와 같은 거네. 즉 뭐냐면 어떤 곳에 아까 핑거에서 뭐가 나왔죠? 그죠? 피규어가 나왔죠. 모양새가. 이 손가락 모양을 하니까. 그러면 페더에서 나온 특징은 뭐냐? 피처입니다. 피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캐릭터리스틱입니다. 캐릭터에서 피처. 그러니까 피처는 얼굴의 용모 같은 특징 같은 거. 탐 크루즈의 용모 같은 거, his features. 이때는 용모를 할 때는 꼭 여러 눈, 코, 입이니까 복수를 써줘야 되는데, 어떤 feather, 새의 깃털이란 건 뭐야? 새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R이 돼서 feather, feature, finger, figure 이렇게 상관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직은 UR이는 아니지만 UR이가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어떤 방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방 안에 품위, 맛 이런 걸 결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furniture가 되는 거죠. furniture. 그래서 그때는 UR이가 무슨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eather가 이제 피처니까 어떤 피처가 다른 말로 캐릭터리스틱인데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어려운 것이 아니 이게 전부 특징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특징에 대한 건데 아니 특징하면 캐릭터 맞는데 특징 개성이 특징이니까 캐릭터도 있고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거의 형용사인데 캐릭터리스틱 해서 형미구명해서 명사가 되면 이것도 특징이 되면 특징은 뭐고 또 특징은 뭐야 해서 이거를 캐릭터 이거를 처음에 헷갈리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 이것도 명사로, 이거 형용사에서 온 명사니까 형미구명 명사예요. 명사인데, 이것도 특성이고, 이것도 특징이라면, 특성, 특실? 뭐야, 이거? 하고 헷갈리다. 왜냐면, 우리 겨우 한자, 갖고 조립해서 만드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한자 말로 잘 만들지 못해요. 굳이 한다면 이것은 특성에 가깝고, 이거는 특징에 가깝습니다. 특질도 좋고, 특질하니까, 특질 할 때 질이 뭐죠? 뭐뭐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퀄리티가 퀀터티에서 품질, 질을 말합니다. 질이 높다. 하이 퀄리티 무비. 높은 품질, 질이에요. 퀄리티인데, 아니, 퀄리티가 이게 US예요. 이건 전체.
U입니다. 전체 집합, 물질적 집합에서 전체 집합의 U입니다. 퀄리티가. 그런데 캐릭터리스틱은 뭐냐? 캐릭터는 어떤 차이냐? 이거는 전체 집합에 대해요. 이거는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특징 하나하나를 캐릭터리스틱해서 그래서 주로 복수로 씁니다. 만약에 단수를 쓰려면 one of those characters, one of those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one of 복수.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거, 구체적인 거, 디테일을 나타내는 개체를 나타내고 복수로 써라는 거죠. 그럼 퀄리티는 이게 품질이지만 품질이 높아지면 뭐가 필요하냐? 퀄리티스가 잘 되어 있어요. 퀄리티스가 바로 특징에서 다른 말로 트레이트라고 한다. 트레이트, qualities, characteristic에서 하나가 마동석이는 뚱뚱해, 마동석의 인상이 험악해, 마동석이는 동작이 빨라. 이런 특징 하나하나를 characteristics, 마동석이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막대기 휘두르는 거죠. 좁혀는 거니까. 그러한 하나하나의 성질을 characteristic하고 그래서 캐릭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깡패두목, 아니면 형사, 뭐 등등, 이게 전체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상품 할 때는 미키마우스 하면 미키마우스 갖고는 전체적인, 이런 캐릭터스틱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미키마우스 귀여운 동물, 고양이 잘 피하는 동물,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나오죠. 그 전체의 모양새를 캐릭터라고 그러고, 하나하나의 특질들은 qualities, traits, 의 대용어로서 characteristics라고 쓰니까 이거와 이거를 반드시 갈라써야 됩니다. 전체와 부분은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같을 수가 없죠. 왜? 이거 여기까지 같은데 여기 뭐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전체로서의 통으로서의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난데, 근데 이게 개성이라는,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거, 개성, 성격, 특성 이런 건데, 개성이라는 뜻을 발전해서 이게 하나하나, 예컨대 이게 해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찍었대. 이게 이게 달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찍었대. 해와 달을 치니까 또 밝은 명자가 나오더라. 특징을 중국 애들이 특징으로만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가 문자, 특히 뜻글자일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소리 글자 할 때는 뭐라고 하죠? letter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역시 이것도 ER 붙여서, 인데, 그것이 feather가 feature니까 어떠한 소리의 성질을 다 걸러갖고 하나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 문자가 계속 모이게 되면 문자를 꽉 차면 뭐가 되죠? 편지란 뜻이 나오죠? 편지. 그래서, 이거 문자하고 편지. 문자가 일기장도 될 수 있고, 문자가 보고서도 될 수 있는데 왜 편지입니까? 라고 일단 의심을 가져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letter, 이 let은 let somebody, let them know, let them aware 이 뜻으로 요 소식이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편지 한 장을 letter라고 부르게 됐어요. letter. 자, 어쨌든 이것은 편지 문자, 그래서 캐릭터리스틱이 됐는데, 캐릭터와 캐릭터리스틱은 다른 말이니까 꼭 차이를 안 하다. 전체적으로 뭐 캐릭터 하면 문자, 레터도 문자, 그래서 편지라는 뜻이 나온다. 아까 위스커 저기 걸러내는 이런 그렇죠. 고양이나 쥐의 콧수염을 위스커스라고 하는 거죠. 위스퍼스는 뭐겠어요? 크프 차이뿐인데, 위스퍼스는 속삭이는 겁니다. 속삭인다는 게 뭐죠? 정보를 전달하는 거, 레터하고 같은 거죠. 소리 없이 전달하는 거, 상설이라고 whisper. 그래서, 어쨌든 같은 계통이라는 거. 이게 문자니까, 문자가 편지고 편지가 정보 전달이니까, 정보를 필요한 것만 추려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전방에 가 있는, 또는 전산에 가 있는 사람한테 편지 갔다. 그러면, 눈물이 나겠죠. near tear. 그 다음에 이 편지가 언제 오냐? 이게 엠버를 쓴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 1년의 그 달수 중에서, January, February, July, August까지는, 8월달까지는 그냥 개성 단어로 되어 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은 October, 9월 축제죠. October Fest, October, November,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에서 9월, 10월, 이거는 11월이겠죠. 원래 이게 9인데 줄라이하고 아고스트가 두 개 끼얹은 바람에 이제 9가 이제 이 플러스에서 11월이 된 거죠. November, December, 데크가 이제 열이니까 열에다가 둘 더해서 12달째 12월 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벰버라는 것은 여기다 노벰버를 왜냐? 엠버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엠버. 이때 ER. 이 노벰버는 어떤 달이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물 흘릴 고생할 동장군을 만날 겨울에 가까워졌다. 눈물에 가까워졌다 해서 near tear November라고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타워는 알다시피 위로 쓰는 거죠. 타워하고 타월은 전 관계없는 거죠. 타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수건입니다. 물기 닦는 수건. 여기 물이 있는데 타월이고, 이건 타워는 치솟은 브루스 타워 같은 건 탑이죠. 탑 같은 거 높이 솟은 거 치솟은입니다. 눈물은 슬플 때 치솟는 거죠. 눈물 치솟다는 개념이고, 테스터 이건 뭐냐? 테스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테스터가 물건으로서 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운 데서 편하게 자려고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쳤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뚜껑 비슷한 걸 세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캐노피라고 그러는데 침대의 캐노피가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자, 더운 여름에 안에 있으면 더우니까 밖에서 잤는데 밖에서 살 때 햇빛을 쨍쨍 맞으면 안 되니까 파라솔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갖다 위에다가 이 베개 부분에 위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걸 갖다가 침대에 머리에 쓰는 양산 같은 거 이걸 캐노피 다른 말로 테스터랍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도 웨더라는 날씨 악천후를 날씨에 뜨거운 앱을 이걸 필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터처럼 필터 역시 걸러내주는 뜨거운 직사광을 걸러주는 바람 같은 걸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테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테스터. 그러면 너 잠잘 수 있겠어? 나 자도 돼. 왜? 테스터가 있으니까. 라고 편하게 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라는 뜻이 침대 머리받침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갑자기 이게 쭉 나온 게 아니라 이 같은 의미계통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캐릭터라고 했었고 뭔가 걸러내서 질서를 잡아준다. 여기서 이제 아우스터 오더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우스터가 네거티브한 거니까 이걸 네거티브 접수하면 disorder, 무질서란 단어도 나오겠죠. disorder.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워터를 볼 때 wafer thin, 그 다음에 weather better에서 풍상에 시달린 이렇게 여러 말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파생어가 weather에서 wither가 뭐냐? wither가 wilt의 동요로서 단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어디 보긴 봤던 단어들이에요. 이게 꽃이나 식물 이런 것들이 햇빛이라든가 비바람에 시들고 이울다 그래요. 이게 시들해지는 걸 갖다 시들다가 wil트, 다른 말로 wither라고 그럽니다. 자동사, 타동사가 됩니다. 왜 시들겠어요? 모진, 풍상, 웨더가 풍상이니까 풍상을 맞췄으니까 비실비실, 우리말로 비실비실해지는 걸 wither라고 합니다. 비실비실. 그래서 wither, 유명한 withering heights 하면 폭풍의 언덕 그런 거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weather better는 아까 했었죠. 그래서 I took pity on his weather bettered face. 풍상에 시들은 그 얼굴이, 노인의 얼굴이, 특히 농사짓는 농부들의 얼굴이 그렇죠. weather bettered face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wave와 wage가 나오는데 웨이저부터 할까요? 웨이저는 지금 전투, 앞에서 진격사 전투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연동시켜서 하면, wage,
이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주로 복수 써서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셀러리가 아니죠. 노동자들이나 막 일하는 사람들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웨이지스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동사로 쓸 때가 훨씬 중요하죠. 웨이지의 대상은 뭐죠? 웨이지 오브 워. 이렇게 해서 워가 되는데, 이건 통째의 전쟁을 말하고 하나하나의 각계의 전투는 배틀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배틀은 앞에서 했으니까 배틀 요거에 대해서 웨이지하게 되면 전투를 수행하다, 전쟁을 수행하다, 전투를 치르다. 예, 뭐 하다못해 이 계통 캠페인, 야전이죠. 이거는 캠페인에서 요것은 이제 시리즈로서 요거 약간 차이 있지만 같은 계통이죠. 이런 걸 치를 때 웨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웨이지하게 되면 전투를 치르는 사람 이런 뜻이 뭐 전투를 기계나 사람이겠죠. 근데 아까 파운더도 뭔가를 창립한 창립자에서 국부라죠. 뭔가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파운더 자체가 또 동사로 쓰면서 어떤 뜻이다 그랬어요? 허우적거리다. 그렇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거, 이거 풀로 아까 쓰다 말았네. 그러면 새들의 특징은 뭐냐면, 페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이제 새인데, 새들이 뜨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플러터입니다. 플러터. 플러터 하면 이건 접두어니까, 퍼덕거려서 하는데, 플러터가 바로 퍼덕거리다. 플러터 원스, 자기의 날개를 퍼덕거리다. 아침에 꽃기하고 소리치는 동물이 칵인데, 칵은 미국 영어에서 감각이 안 좋으니까 루스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때 라우스터, 무지막지하게 잠을 깨운다, 잠자리 끌어내는 걸 라우스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동물이 루스터죠. 루스터. 그러니까 루스터는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바로 루스, 횃대에 올라가겠죠. 그 횃대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그 모양을 rule the roost라고 그러죠. rule the roost. 오케이? rule the roost. 그러니까 횃대를 지배하다. 나머지 닭들은 다 비실비실한 정도고 얘가 왕이다. 룰러니까. 룰러도 하더라도 룰러가 통치자 군주란 뜻이 있지만 룰러가 일상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림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이거 똑바로 듣나 똑바르지 않다 하고 딱딱 재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자 또는 잣대라고 그럽니다. 잣대. 그러니까 룰러가 자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는 판정하는 건 이 자를 기준으로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rule the roost가 관용으로서 횃대를 지배하다, 보스 노릇하다, 큰 소리 빵빵 치다는 걸 rule the roost하고 관용들한테 이것도 이하리 붙고 이것도 이하리 붙더라 이거죠. rule the roost. 자, 그런데 여기 딱 올라서는 닭들은 일단 뭐 해요? 여기서 소위 닭끼리 수탉끼리 싸웁니다. 싸워서 깨진 사람은 찌그러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애가 루스 룰러가 되는데, 이럴 때 닭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닭도 오리도 이렇게 파닥거리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닭도 올라갈 때 플러러 한다. 플러러. 근데 이 어터가 굉장히 많이 본 단어 부분이죠. 어터가 형용사 완전 전적인하고 네거티브일 때만 쓰는데, 동사로 쓰게 되면 말 따위를 뱉는 걸 갖다 발언할 때 명사는 어터런스가 되죠. 그래서 말을 갖다 제대로 안 뱉고 더듬더 말하면 머터, 스퍼터 전부 이게 어터 계통이에요. 파닥거리는 거 이게 날개짓한 모양하고 같다고 해요. 플러러 하게 되면 날개 퍼덕거리다. 그 플러터 하니까 아까 했던 플라운더하고 플러더 이 같은 계통의 어원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플러터 금방 알 수 있나? 금방인지는 몰라도 감각이 쌓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퍼덕거리다. 그래서 플러더 하면 퍼덕거려서 너울거려서. 예컨대 the flame of the candle was a flutter. 촛불의 불꽃이 바람 보니까 퍼덕거리고 있더라. 그것도 플러터예요. 퍼덕하고 떨리고 하는 거, 플러터. 어터가 이제 떨리는 모양에서 셔더 하면 이거 같은 거니까 덜덜 떠는 거 셔더라고 그러죠. 떨듯이 이렇게 하는 걸 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딨냐? 플러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과 연관시켜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이용해서 동력을 만드는
그 바람을 이용한 풍차라고 그러죠. 그 윈드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네덜란드에 많은 거, 여기에서, 윈드를 써서, 윈드도 일종의, 웨더의 일종이죠. 윈드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풍력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앗간에 방아를 콩깍 끼는데 그걸 무슨 방아? 물레방아라고 했어요. 물레방아. 물레방아를 만드는,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물레방아의 장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알기 쉽게, 워터 윌. 영어는 아주 쉽죠. 윌이 바퀴니까 물로 돌아가는 바퀴가 물레방아입니다. 워터 윌이라고 그래요. 근데 워터 윌을 다르게 하면 플러러 윌 해도 좋습니다. 공통점 뭐죠? 바퀴는 터가 같더라 이거죠. 플러러. 지금 무슨 말이냐? 워터힐은 사실상 물레방, 우리 사전에 보통 수차, 물로 들어가는 차니까, 차가 이제 차바퀴 아닙니까? 그러면 수차를 일단 동력을 이해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터힐, 물레방 할 때 이 워터힐은 두 가지가, 하나는, 이게, 물이 흐를 때 이걸 이용해서 이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막바로 바퀴 위에다가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옆에 격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작용시켜서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동력을 이용하는 물레방아고, 그게 아니라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걸 터야겠는데,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풀어내기 힘들어. 여기다가 양동이, 페일, 버킷을 넣어서 떡 돌리면 여기서 떡 떠서 올리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을 건져내는 물레방아도 있어요. 이것도 수차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플러터 윌 할 때는 그냥 요거를 말하면 한쪽만 말합니다. 플러터가 퍼덕거리는 모양, 새가 날라고, 비바람에 날라고 한 그 형태가 플러터인데, 그래서 이걸 플러터 윌이라고 하고, 하나 더 예를 들면 플러터 킥이라고 있는데, 애들이 특히 수영을 못하다 개헤엄할 때는 dog paddle하고 패들할 때 했었는데, 플러터 킥은 뭐냐? 킥은 팔이나 발길질하는 것도 킥이라고 그러죠. 팔이나 발을 써서 뻗어내는 걸 킥이라고 그러는데, 플러터 윌, 이게 뭡니까? 물로서 물 튀기면서 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힘든 형태를 물장구라고 합니다. 물장구 친다고 그러죠? 이 물장구를 잘못하면 짱구가 돼요. 그래서, 물에서 짱구짓 하는 것이 플러러 킥이다. 플러러 킥. 물론 이게 선수급 되면 이제 타크로 할 때 이게 더 뻗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 애들 때 노는 물장구가 플러터 킥이라 한다. 플러터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weather battered. 그 다음에, 어디였지? 여기 나오네. weather도 어를 붙일 수 있고, 물룸도 어를 붙이고, 플러터도 어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배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체인버란 단어가 나왔어요. 체인버가 방이란 뜻이 있는 거. 그것은, 잘 알 겁니다. 체인버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은밀한 방을 나타내는 밀실 같은 걸 말해요. 체인버 카운슬하면 밀실 회의 같은 건데, 이게, 총기에서 체인버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체인버. 총기에서의 체인버는 무슨 방? 방실자, 집실자 방실을 써서 약실이라고 부르는 게 나옵니다. 약실. 약실 체인버가 나오는데, 약실과 지금 화약에 대한 거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weather finger, 이 개념은 다르게 하면, 줄이니까 아까 battered rigging in combo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게 릭을 안 했구나. 릭을 해줘야겠는데, 릭이 뭐냐? 릭은 아주 중요한 기본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제 바다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덜 쓰는데, 영국 사람들은 바다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릭은 쉽게 하면 배 같은 거 출범할 때 말을 달리게 할 때는 마구가
이퀴먼트가 필요하죠. 배를 띄울 때는 뭐죠? 배에, 그 장치, 배에, 삭구 같은 거, 밧줄이라든가 도치라든가 이런 장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장치가 리그가 쉽게 해서 이퀴먼트인데, 이퀴먼트를 다른 말하면 equipment, 다른 말하면 기어라고 합니다. 기어. 톱니바퀴인데, 톱니인데. 그래서 기어가 이거 딱 라드를 걸면 리그가 나옵니다. 기어, 리그. 그래서 기어 장치 하듯이 기어 어떤 힘을 이용하기 하기 위해서 입히는 그러한 것을 리그라고 그러고, 리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와 관계없는 그러한 정상에서도 리깅 이렇게 쓰면, 근데 일렉션 리깅 하게 되면 뭡니까?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우물딱주물땅해서 조작해서 선거 내용을 조작한 거, 부정선거를 한 걸 갖다가 일렉션 리깅 하는데, 어쨌든 리그는 어떤 엔지니어링 조작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깅 하게 되면 특히 배가 있으면 이제 이게 매스트가 돛대라는 것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아실만하고, 그 세일이 이제 돛입니다. 근데 돛대가 요 하나로서 이걸 돛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가로 내가 있었는데, 요건 또 야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가로는 이걸 야드를, 그러니까 바람이 오는 데서 이 풍력, 웨더를 이용해서 배가 가는데, 이걸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런 로프라든가 경우에 따라 강산 케이블 동원할 수 있고, 어떤 줄 같은 거, 밧줄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도체 방향을 바꾸거나 운전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그런 주로 통틀어서 리깅이라고 합니다. 리깅. 리깅은, 돛줄이라고 알기 쉽게는 돛대를 움직이는, 돛을 움직이는 줄, 그 장치를 리깅이라고 그래요. 리깅. 그때 했던 풀리, 블락 풀리, 아까 이거 블락 나왔었죠? 그거는 L이고, 이거는, ER인데, 그래서 리거는, 그럼 리깅이 그러는데, 리거는 뭐냐? 여기 리거에서 T를 붙이면 이따 배울 트리거, 방아쇠가 됩니다. 총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총이, 이러한, 마치 우리가 이제, 리깅을 통해서 돛을 조정하듯이 총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뇌관이란 말을 따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고, 그럼 리거는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장비되고, 리깅이 참 회화체에서는 이 배에다가 덧붙인 거기 때문에, 몸에다 덧붙인 건 뭐죠? 의복이죠. 의복을 갖다 옷 차림새, 배 차림새 같이 몸 차림새를 또 리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통의 의미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쓰는데, 그 계통으로 통일적으로 익혀서 해야 한다. 리거는 장비를 한 것 중에서 뭐냐면 건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겉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 겉에 안전하게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비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스캐폴드라고 그러는데, 스캐폴드 중에서 이게 특히 여기서 작업하다가 망치가 뚝 떨어졌어. 혹시? 망치 나오죠? 그럼 이거 떨어지고 또 아래로 내려갈 때 이거 아주 그냥 쇠 빠지고 사니까 딱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장비로서 이런 걸 딱 리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거 계통, 어쨌든 그거 다 어떤 장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준 거죠?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필터 역할인 거죠. feather는 그냥 F가 이거 같은 것이 앞뒤 떠보면 이거 feather가 그냥 웨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feather는 웨더다. 날씨에 따라서 같은 새들이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하니까, 그래서 feather는 웨더다. 날씨에 영향을 받을 때 그걸 걸러주는 거, 그것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rigging, battered rigging.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깅은 돛 같은 거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 날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서서 떨어지는. 그런데 이것을 조작하는 것이 아주 뱃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죠. 로프 같은 거 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서도 유교 훈련할 때 로프 탈 때 제일 고통이 손바닥 까지는 겁니다. 까져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피가 나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풀이 되고. 그런 상태가 짜증나는 거죠. battered rigging.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제 파이브 할 때 나오니까 미리 이제
필기를 시켜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 하나 할까요? 플러터. 플러터가 이제 기타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S라면 플러스 하면,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거. 파삭파삭해서 갑자기 닭이 놀랐으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S가 갑자기 끼어든 침입자 때문에 놀랐을 때 플러스, I got 플러스 깜짝 놀랐잖아. 뭐 때, I was surprised. 이건 썰렁한 말보다 이걸 써주는 것이 실감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룸이 나는데 블룸이 이게 꽃피는 거죠. 꽃피는 거. 블룸. 로맨스, their relation bloomed. 이게. 그래서 그들의 우정이 있으면 싹 텄다, 로맨스가, 했다. 할 때 블룸인데, 꽃피는. 그래서 블룸 자체를 시어적으로 플라워를 대셨습니다. 플라워가 나왔네. 플라워가 뭐예요? 플로우가 흐르는데 그거 관계없이, 플로우는 물이 흐르는 거죠. 이거는 플로우가 아니라 플라워. 꽃입니다, 꽃. 식물의 꽃은 꽃이죠. 그죠? 플라워. 플라워가 뭐냐? 플라워가 그 식물의 결정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생해서 결국은 결실을 맺는 거. 열매 아니면 프루트 아니면 플라워입니다. 프루트는 과일은 그러니까 실속 있는 거고 플라워는 눈에 들어와서 모양새가 좋은 거죠. 플라워가 이게 어떤 경우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전부 배경은 여기서 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무한진동 공수연동에서 수세 쪽에 때 분발하는 거죠. 분발하는 모습이 뭐예요? 이게 새가 퍼덕거리는 이게 플러터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것이 여과시켜 분산시키는 게 뭐죠? 스캐터입니다. 스캐터. 이게 어원이 같은 게 흐는 같은 게 통해서 쉐러 박살내다. My hopes shattered. 희망이 박살냈어. 산산조각 됐어. shatter. 스캐터는 박살난 것은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scatter. 그래서 흩어지면 scatter brain 하면 머리가 흩어져 있는 아주 멍청한 뭐 이런 여러 뜻이 나오는 것도 전부 같은 것들인데 여과돼서 분산되더라. 뭉쳐있는 걸 여과시켜서 분산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부담을 넣다 뺐다 하는 건데 부담가감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예들을 보다 보면 나올 것이고 처음에는 무한진동 수세부관이요 요렇게 하시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워는 여기 좀 전에 체인버가 총의 약실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약실할 때 약이 화약할 때 약자인데 뭐 약 먹는 방이 아니라 하긴 총에 약 먹는 게 이제 체인버죠. 약실인데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이거부터 해야겠죠? 에이크가 알다시피 아픈 겁니다. 페인같이 아픈 거, 동사명사 거예요. 아픈 사람은 에이커가 되겠죠. 근데 에이커는 발음이 에이커, 땅은 땅인데 어떤 땅, 그냥 랜드 중에서 어떤 거죠? 경작하는 땅을 에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griculture, agri 하면 culture가 배양하는 거, agri는 경작지를 다듬어서 뭔가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거, agriculture가 바로 농업이 되겠죠. 이건 농지로서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흙으로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볼더라는 게 꼭 껴요. 볼더가 뭐죠? 이게 이제 어원성으로는 여기 이제 스톤이에서 있다가 이제 죽어버린 건데 이게 볼은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블로우처럼 소리치다 이런 건데 소란석이라고 번역하는데 시끄러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시끄러운 이거 자기 주장하는 시끄러운 돌 그것이 큰 돌에서 커다란 비바람 풍상에도 뻗어낸 커다란 돌을 갖다가 볼더, 고인돌 같은 거 그런 걸 볼더라고 합니다. 볼더 하고 이제 카펜터가 목수라는 것은 아실 거고 카펜터와 통하는 것이 카펜터 갖고 노는 대표적인 도구가 해머, 망치가 되겠죠. 꽝꽝 때리는 거. 망치의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에서 못을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잘못 집어넣은 것은 잘못 뽑아야 되고 그건 큰일 나가고 또 그거 말고 못을 딱딱 박아놓은 다음에는 끝에 가서 이걸 안전하게 해서 딱 클린치 시킵니다. 클린치가 뭐죠? 박아놓은 못 끝트마이를 갖다 이렇게 딱 꺾어놓는 걸 클린치 시키는 거 한다고 그래요. 그럼 클린치 하는 건데 권투에서
본터 해머 펀치가 계속 오니까, 야, 더 때리지 말고 딱 붙잡는 거. 반칙 아닙니다. 클린치 한다 그러네. 클린치 딱. 꼈으니까 더 이상 스톱. 더 이상 못 가. 클린치는 모세의 이동을, 전진을, 꺾었다, 이런 게, 그걸 클린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클린치 하면서, it was 클린처. 이게 무슨 말이 같으냐? 이거 회화에 쓰는 거, 이거는 뭐뭇의 결정판. 뭐뭇의 압권.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마지막 결정타를 갖다가 클린처라고 합니다. 그냥 클린치하는 게 아니라, 해머를 계속 해머하다가, 이걸로, 결정판, 그거를 갖다 클린처라고 합니다. 어쨌든, 카펜터에서 클린치되는 그런 실린더다. 이제 실린더 나왔으니까, 체인버와 같이 연결을 시켰군요. 이게 해머가, 두드리니까 아까, 뱅어고, 잉글랜더가 이제, 로그막에 신앙지로서 전부 두드러서 꽝꽝 소리 내는 거, 레틀러 참고로 쓰게 되면, 레틀, 애들, 딸랑이 같은 거, 다가다가 그러니까 딸랑이 되고, 또는 레틀 스네이크, 뱀 같은 거, 빵울뱀, 가까이 오면 물어 죽일 거야, 하고, 꼬리 부분에서 흔들어 대는 거, 요거 레틀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뜻도 있는데, 회화체 뜻은 뭐냐고? 왜냐면, 일상생활에는 방울뱀 만날 일이 없거든. 근데 일상생활에서 레틀러 쓴다. 그건 뭐겠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레틀러는 뭐죠? 방울뱀은 아닌데, 뱀은 길죠. 기름은 기차입니다. 그래서, 열차의 일종인데, 덜컥덜컥 하고, 꽥 덜컥 하는 거죠. 화물 열차로 만다. 재밌는 것이, 여객을 담은, 사람을 담은 열차들은, 레틀러가 아니에요. 화물 열차.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일 때, 레틀 트랩이라고 그러면, 그때 했죠. 럼블 텀블에서, 고물 자동차. 오래해서 덜컥 그러고 머리가, 전 부서지고는 레틀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레틀러는 화물 열차일 때만 씁니다. 그게 차이겠어요, 레틀러. 그래서, 계속, 요것이, 흔들리는, 그러한 거, 망치실 빵빵거리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레틀러라고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결국 핵심적인 것은 뭐냐? 실린더와 체인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연장전에서 하겠습니다.